창밖에 비가 내리면 감춰둔 기억이 내 맘을 적시고 잊은 줄 알았던 사람 오히려 선명히 또다시 떠올라. 내 사랑아 사랑아 그리운 나의 사랑아 꼭 놓아 불러보지마 듣지도 못. 안녕하세요. 굿모닝 EM 팍 굿모닝 고인의 치호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흐린데 비 소식은 없고요. 그나마 이제 뭐 특별한 이슈들, 코인 시장의 이슈들을 한번 짚고 또 한번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뉴스가 이더리움이 쏘아올린 암호화폐 붕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이 내용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더리움의 지금 지지라인 25만원에 30만원대가 무너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700만원대 위험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700만원대 초반에 시세 형성이 계속 유지되는 현상들을 두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병국이 뭐 암호화폐 벤처 업종에서 개정한 철회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했다는 내용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총 30위 암호화폐 하락, 스텔라만 상승 왜? 라는 뉴스가 눈에 띄네요. 그리고 그 외에 미 SEC 증권법 위반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첫 벌금형이라는 뉴스가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짚어볼 만한 게 지금 스텔라 코인이라든지 왜 스텔라 루만만 왜 상승을 하느냐. 그것도 상승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어요. 0. 몇 %니까. 0. 몇 % 선에서 그냥 상승하는 모습,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는 것들. 그 외에 스텔라 코인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암거래 시장에서 은근히 사용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과 하여튼 그거 말고도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용화, 즉 이 암거래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 코인들이 코인이기 때문에 좀 특화되어 있죠.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지지와 이 사용도에 따른 유지, 그리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슈가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알트코인들의 대표주자 이더리움이 쏘아올린 암호화폐 붕괴.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의 제일 대표주자죠, 이더리움은. 그리고 채굴, 무한채굴 물량에 대한 메인 코인인데 좀 시세가 많이 무너졌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코인 개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플랫폼을 갖다 풀어버렸던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상용화, 플랫폼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많이 모았던 이더리움인데 그게 좀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의 영향이 많이 갔다라는 거, 그리고 붕괴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뉴스로서 나왔죠. 이데일리 뉴스고요. 지금 계속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세에 의해서 이제 붕괴가 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아니에요. 코인 시장은 그냥 수요에 의한 밸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종 책임을 물고 최종 손해를 보는 그런 시장으로서 조금 위험성이 많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리고 제가 금감원이라든지 그런 쪽에다도 이제 자료를 갖다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채굴업에 대해서 문제점들, 지금 무임승차에 대한 좀 문제점들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자료들을 갖다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뉴스들이 이제서야 다시 한번 부각되고 이슈로서 다시 또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비썸입니다. 비트코인 730만원대 소폭 상승하는 모습.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네, 비트코인도. 그러나 지지를 받고 삼선이랍 이후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업비트입니다. 업비트도 마찬가지 비트코인 반등하는 모습. 삼선이랍 이후에 2평 기준 삼선 1합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인원입니다. 코인원도 마찬가지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세 몰리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대표주자로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상용화 플랫폼에 대한 결제 시스템에 부각되는 모습들, 플랫폼을 갖다 지켜나가는 모습들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지, 뭐 대표주자로서 나오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즉 코인 시장이라는 건 플랫폼을 갖다 플랫폼 사업으로서 플랫폼을 얼마나 지켜나가느냐, 플랫폼에 대해서 얼마나 실현이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가치평가가 다시 한번 기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가치평가 때문에 지금 의료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부동산 등등 그런 이제 큰 결제 시스템에 부합되는, 그리고 또 하나 ATM기도 있죠. ATM기까지도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플랫폼으로서 지켜나가는 모습들 때문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그 외에 이더리움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실생활, 즉 지금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플랫폼 자체들이 다 대출이에요. 금융 대출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알트코인을 갖다가 뭐 분산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출 상품에 부합시키는.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업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알트코인을 안 하더라도 자산들로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보편적인 내용으로 코인만 접목시켜서 가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큰 자금, 즉 실시간 결제 시스템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 그 시간 단축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 외에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뭐 토지 매매라든지 그런 이제 큰 결제 수단, 그리고 또 의료 시술도 마찬가지. 의료기관도 한번 결제하면은 그게 승인만 나면 끝나기 때문에 이 결제 시간에 대한 그 제약이라는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가 가능했던 거고, 그 외에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부합적인 플랫폼을 갖다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또 과도기를 거쳐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지금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호재성 이슈들에 의해서도 지금 크게 움직이는 코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특히 골드만삭스 거짓 뉴스 이후에 뭐 이제 뭐 거짓 뉴스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네가 포기했다는 뭐 그 거짓이다. 그 뉴스는 거짓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호재성 이슈로 다 전환이 됐지만 시장에는 전혀 반응조차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전일 분석가 209,000원 선, 20만원대 초반을 형성하던 모습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25만원대 지지라인, 24만원에서 5만원대 지지라인 형성하고 버텨냈어요. 30만원까지 단기간에 이제 단기나 중기 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을 텐데, 지금 20만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들 때문에 지금 약간 불안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못 미치는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이더리움도 지금 삼선 1합이 이루어지기 전 지금 중기 2평 기준으로 지지를 받고 장기 2평 저항대를 뚫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4만원에서 5만원대 상당한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평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24만원, 25만원까지 돌파하려면 단기간에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이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간이에요. 지금 매집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매도 시기
거의 22만원대, 23만원대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그때 진입했다가 물려서 지금 떨어져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평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선상 기준으로 했을 때 23만원대, 23만원대하고, 그 다음에 23만원에서 23만 5천원대, 24만원 전후로 해서 물려있는 이 거래자분들 상당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려면 단기간 돌파 이후 여기서 단기 매매죠. 단기 매매로 들어가신 분들, 단기 거래자들이 어느 선상에서 털어내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마찬가지. 이더리움 지금 장기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지를 받고 저항대를 뚫고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지라인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고, 단기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상승세, 이 크로스라인이 아마 이 부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로스라인이 형성됐을 경우 지지를 받는 모습이냐 아니면 저항을 받는 모습이냐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 크로스라인 자체를 크로스되는 이 시점을 좀 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분석해볼, 관망의 포지션으로 지켜볼 만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기평과 그 다음에 중기평이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3선 1합 일어나는 구간에서 저항대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대 발성 이후 꺾어져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꺾어져 내려오다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할 것인지에 대한 관전세,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찬가지 지금 빗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평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장기평 기준으로 저항대 형성이 되던 형성이었는데 다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5개나 될 거예요. 오늘 금일 5개 정도의 만약에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저항대로 전환이 돼서 떨어질지, 아니면 그 크로스되는 지점부터 다시 또 한 번에 매수세에 의해 반등을 이뤄낼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9시 반 1분 뒤죠. 1분 뒤에 자료들은 또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저항대로 22만 3천원, 22만 3천원대 전일가입니다. 전일 22만 3천원대까지 저항대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좀 이따가 9시 반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다시 1차 구간에 대한 저항대와 2차 구간에 대한 저항대, 이걸 어떻게 뚫어낼 것이냐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구글 플레이 EM팍 조회하시면 앱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코인마켓캡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계 거래소 별 시세, 그 다음에 시세 동향, 그리고 그 코인별 한 1300개가 넘는 알트코인들 전체 다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건 무료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측 자료, 이 예측 자료에 대한 이제 국내 거래 원화 거래가 되는 40여 개 코인만 예측 자료를 갖다 다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만 유료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세에 항상 눈을 기울이는 거, 이 시차, 가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거래를 중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차가 비슷한 상황에서 차트 분석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매수 시기라든지 아니 매집 시기라든지에 대한 설정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랐을 때 항상 수익이 났을 때는 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진짜 장기적으로 가신다 그러면 저축식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정보 얻으시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EM팍 굿모닝 코인에 치고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좋은 성과 얻으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